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치과에서 치주과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김우섭입니다. 잇몸병, 흔히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질환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잇몸병은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임신합병증 등 다양한 전신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오늘 치주과 전문의이자 한양대병원 치과 과장을 맡고 계신 한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치과 치주과 한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잇몸병, 치주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치주 질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주된 원인은 치태, 즉 세균입니다. 치주 질환을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치은염, 그리고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뼈까지 흡수되는 치주염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기도 하고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시린 경우도 있고요. 잇몸이 근질거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잇몸뼈가 많이 흡수되어서 치아가 흔들리기도 하고 씹을 때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잇몸 염증이면 입안의 염증일 텐데 어떻게 전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 질환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지속되면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들과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치과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았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 중에 당뇨병 환자였던 분들도 계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간혹 치주 치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다른 환자분들보다 잘 치유가 안 되는 환자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보면 정상 수치보다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내부비 내과로 의뢰해서 당뇨 치료를 받게 해드리면 잇몸까지 좋아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치주 질환, 당뇨,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은 굉장히 많은 합병증을 갖고 있는 질환인데요. 치주 질환도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두 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17년에는 국제 당뇨병 연맹과 유럽 치주학회에서 당뇨병과 치주 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기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당뇨 환자에서 고혈당 상태가 되면 최종 당화 산물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원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고릅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치주 질환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치주 병원균이 혈류를 타고 이동해서 전신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키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혈당 수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과 치주염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잇몸 치료를 하면 혈당도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들 종합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후에 당화혈색소가 0.27%에서 0.65%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치주 치료를 하고 나서 당 수치가 개선된다니 당뇨 환자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치주 치료가 더욱 중요하겠네요. 다음은 심혈관 질환이죠. 심혈관 질환은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주 질환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일상적으로 하는 칫솔질이나 저작에 의해서도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피진지발리스와 같은 세균과 염증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죽상판을 형성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죽상경화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을 가진 환자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7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치주 관리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중요하겠네요. 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종합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는 경우 칫솔질을 1회 이하로 하는 경우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9% 정도 줄어들고 매년 1회 이상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14%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기적인 구강검진과 잇몸치료를 통해서 치주질환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예방한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임신입니다. 산모분들이 임신 전에 산전 검사를 받거나 엽산을 먹는 등의 준비를 하시는데요. 간과하기 쉬운 게 구강 건강 관리라고 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주질환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치주염이 있는 임산부에서 임신 중독 중 하나인 자간전증 발생 위험이 약 3배,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치주질환이 있는 산모에서 염증 매개 물질들, 특히 프로스타글란딘 2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조기 자궁 수축을 유도하거나 태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치과를 방문하셔서 건강한 치주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치과 치료를 받아도 위험하지 않나요? 엑스레이도 찍어야 하고 또 치과 치료 중 받는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과 치료는 비교적 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임신 2기에 받는 것이 좋은데 이 시기에 스케일링과 같은 치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촬영이 절대적 금기는 아닙니다. 치과 엑스레이는 방사선량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때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임산부들 그리고 일반 환자분들 다 방호용 앞치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기도 합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매우 건강했던 임산부에서도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에는 칫솔질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치주질환과 치매입니다. 최근에 치주질환과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뉴스가 종종 보입니다. 두 질환이 정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뇌로 침투해서 치매와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치주 병원균 중 하나인 피진지발리스 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세균은 잇몸 조직뿐 아니라 혈관을 통해서 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입안의 균이 뇌까지 침투한다니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최근에 미국 연구팀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치주 병인균인 피진지발리스의 진지페인이라는 독소를 직접 검출했는데 이 독소는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과 타우 단백질의 변성을 유도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럼 치주질환이 있으면 누구나 치매 위험이 높은 건가요? 치주질환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개개인의 유전적 요인이나 면역 기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주질환이 있다고 해서 치매가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치주질환은 예방 가능하고 치료를 통해서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치매가 언제, 누구한테 찾아올지는 알 수 없으니 정기검진과 구강위생관리,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중요하겠네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치주질환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만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입안의 염증은 몸 전체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조용한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 스케일링, 구강위생관리가 전신질환의 예방책이 될 수 있겠네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전신 건강에 적시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치과를 방문해서 제때에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